저는 일단 수시를 위해 내신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3년 동안 주요 과목 내신은 1.0으로 받았습니다. 내신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수행 평가를 성실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생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내신 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내신 공부 방법은 선지정리였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들을 풀고 난 후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시험 일주일 전에 여태 틀렸던 모든 문제들의 오답 선지를 노트에 쭉 적고 올바르게 고쳐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되짚으면서 애매한 개념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과목을 이해했다는 자신감은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교과를 위해 교내에서 열리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상이 있는 활동들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추세에 맞춰 비록 인문계라도 수학 경시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교과 수업에서도 세특을 위해 여러 수업과 진로와 관련된 발표들을 고등학교 내내 했습니다. 저는 내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에 저만의 차별성을 두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세특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한 흔한 내용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을 쓰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한 법률을 배웠는데 그 법률의 사각지대를 경제적 관점에서 직접 분석하여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작성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활용해 세특을 썼습니다. 이처럼 세특,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생기부에서 참신한 내용들을 쓰려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소서에 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내가 한 활동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도드라지도록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러셀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때마다 자세히 봐주시고 검토해주신 덕분에 좋은 자소서를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의 경우 러셀 자소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성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멘토님께서는 본인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면 좋은지 알려주셨고 막막했던 자소서를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은 제시문 면접을 보는데 문제가 어렵고 면접의 비중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원한 학부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보는데 거의 대부분 과학탐구 2과목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교육과정 내의 개념에서 출제가 되지만 낯설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질문들도 있었는데 면접을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평소에 과학탐구 2과목을 열심히 학습했던 것이 성공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면접도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기출이 흐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과학 쪽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인문 쪽으로 주제가 바뀌고 있구나 등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제 진학하게 된 하스라는 과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문제의 면접 질문이 나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질문을 다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나한테 요구하는구나를 알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철저한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제도의 특성상 준비해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내신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비교과 활동을 챙기고 자소서 작성에 면접 준비까지 참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활동 중 단 하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각 활동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과 활동이 있는 날에는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쉬는 시간을 아껴 부족한 공부 시간을 보충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날이나 자소서 작성을 하던 날에도 목표 공부 시간은 꼭 정해놓고 채우려 했던 노력들이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